아까 교육 좀 나왔잖아요. 교육 문제가 나왔는데 평균 교육 연수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세네갈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람이 한 명 태어나서 1년에 몇 년간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평균 30년 전에는 2년이었어요. 2년 세네갈이. 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고 다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죠. 평균이 그러니까요. 평균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학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지났잖아요. 30년 후에는 평균 교육 연수가 얼마일까 찾아보니까 좀 올랐어요. 5.5년. 세네갈이 이제 5.5년으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초등학교는 다닌다는 거죠. 평균이. 근데 이웃나라 가나를 보면요. 세네갈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라 가나를 보면 30년 전에 약 4년이었거든요. 가나가 굉장히 교육열이 높아요. 실제로 가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부모는 굶어도 아들 교육은 시킨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국하고 비슷해요. 교육열이 너무너무 높고요. 지금 30년 후에 보면 가나가 평균 교육 연령이 8.5년, 거의 9년에 가깝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교육을 9년까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거의 졸업할 단계잖아요.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높은 거예요. 가나가 실제로 교육열이 너무너무 높고요. 그래서 가나에서 유명한 유엔 사무총장도 나왔잖아요. 코피 아난이라고 유엔 사무총장도 나왔고요. 그래서 야, 가나가 정말 교육열이 높구나 하는 걸 제가 실감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9년, 한국이야 워낙 교육열이 뛰어나니까 1990년에는 우리가 9년이었는데 2020년에는 약 13년, 거의 이제 대학교 1학년까지 가는 거네. 지금은 이제 평균이 대학교 1학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교육열을 하나만큼은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이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 전체의 평균을 하니까 약 이게 한 13년 정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높아지겠죠. 13년, 14년, 15년으로 점점점 이제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혹시 아프리카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의외의 답변이 있는데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교육 수준이 제일 높다라고 해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30년 전에 약 6년이었고 지금 현재는 약 11년. 야, 이렇게 높아? 교육 수준이? 평균 11년이라고? 아프리카인데? 한국이 13년인데 2년밖에 차이 안 나네요. 너무 높죠?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이 나라,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 중에 세이셸이라는 나라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이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세이셸이 어디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세이셸. 김치만두 최고님, 세이셸 처음 들어봐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프리카잖아요? 제가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싶어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보면 아프리카 동남쪽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어요. 이게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을 거고요. 아, 데미안님, 저는 잘 알고 있음. 세이셸 혹시 다녀오셨나요? 어떻게 잘 아시죠? 여기에서 요 섬 위에 요쯤에 있어요.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오늘은 세이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이셸. 섬나라인데요. 이거네요. 여기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요쪽 위에 있습니다. 아, 우리 데미안님, 저 세이셸 잘 아신다고 하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가 세이셸이거든요. 요게 아주 작죠? 물론 요 섬 한 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주변 섬 전체가 세이셸인데요. 주로 무인도가 많고요. 여기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 이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초반기 역사에는 인도 무역을 하는 무역상의 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아, 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가 보면 이제 인도가 바로 옆은 아니고 인도도 멀어요. 보면 여기가 인도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왔다는 거죠. 무역하러. 옛날 사람들은 정말 항해술이 뛰어났어요. 여기 섬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일로 왔는지 몰라. 거의 목숨 걸고 오지 않았을까요? 네, 아주 작죠. 인구가 약 12만 정도밖에 안 돼요. 아프리카 상인과 인도 상인, 아라비아 상인이 왕래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게 구글이 좋은 게 요즘 뭐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제일 중심지인데 여기 활주로가 보이시죠? 이게 세이셸 국제공항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여기가 관광지로 아주 유명하대요. 여기 사람들이 수입이 거의 관광이 대부분이랍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세이셸인데 근데 의외로 아프리카 나라치고 굉장히 부자 나라예요. 아름답죠. 일단 섬이니까 뭐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고요.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집들도 깨끗하고 뭐 도로도 깨끗하고요. 아, 월드코인을 수집을 하다 보니 알게 되었지요. 야, 그러시구나.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뭐 너무 좋아요. 정말 관광으로 먹고 살아도 충분히 뭐 될 정도로. 여기 보세요. 여기 관광이 얼마나 잘 됐냐면 이게 전부 요트예요. 요트. 이게 최하 이거 요트 하나가 1억 넘거든요. 중고가 1억이니까. 새 거는 거의 뭐 한 5억 정도 하겠죠. 거의 관광 대국입니다. 교육열도 아주 높고요. 아프리카 소속은 아프리카인데 완전히 그 아프리카스럽지 않은 그런 나라. 여기 또 스타디움도 있네요. 축구장인가? 축구장도 있네요. 축구장도 보이고요. 아우, 시원해서 좋겠다. 바닷가라서. 세네갈은 막 축구장 있어도 엄청 뜨거운데 가보면. 여기 뭐야? 둥그런 무슨 공장인가요? 뭘 하는 곳이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사람은 12만인데 이게 섬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리고 섬 중에서도 여기는 또 이게 높은 산이에요. 이게 해발 한 500m 되는 높은 산이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살고 사람들은 요 바닷가 이쪽에만 살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아주 높아요. 보면 집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정말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인구 밀도는 너무너무 높아. 교육 수준이 그래 11년 정도니까 뭐 한국하고 2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요. 대단하죠. 여기도 축구장이 있고 여기도 축구를 좋아하나 봐. 곳곳에 축구장이 있네. 너무너무 신기한 나라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경제 수준은 얼마죠?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세이셸 위키 백과에 들어가서요. 여기 보면 처음에 아랍 상인들이 왔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최초의 발견은 1502년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 일행이 최초로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먼저 점령을 했네요. 1609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점령을 했다가 두 번째는 프랑스가 1756년에 점령을 했는데 이때 재정장관 이름이 누구냐면 셰셸이었다. 그래서 그 셰셸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이 셰셸인데 나중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 통치권을 두고 경쟁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되었다가 1976년에 독립을 한 나라네요. 독립을 1976년에 했답니다. 영국 식민지. 영국 식민지가 어떻게 보면 뭐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영국 식민지가 교육열이 높아요. 가나도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세네갈보다 거의 교육열이 2배로 높잖아요. 세네갈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세이셸 얘들도 영국 식민지다 보니까 교육열이 10일이면 뭐 아주 높죠. 세계에서도 아주 탑 클래스급이고요. 그리고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요. 와, 대단한데 세계 50등이랍니다. 굉장한데요.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으면 웬만한 아시아 나라보다 뭐 몇 배로 잘 살잖아요. 태국이 뭐 아시아에서 거의 잘 사는 수준에 속하는데 태국이 약 한 8,000불 정도 되고요. 그 옆에 뭐 우리가 베트남 뭐 4,000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세이셸이 2만 불이면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그 다음에 GDP PPP로 보면 약 한 4만 달러.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달러니까요.
자, 물가는 조금 비싼 축에 속하네. 아무래도 섬나라 여행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물가는 조금 비싼 나라 같아요. 그래도 이 나라의 그냥 명목 GDP가 2만 달러면 뭐 굉장한 나라입니다. 세계 50등. 와, 대단하다. 이런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었다니. 아니, 제가 아프리카에 살면서도 세이셸을 몰랐어요. 그죠? 영국 식민지로 있었으나 포르투갈이랑 경쟁 관계였고, 예. 몰리셔스 관할이었으나 1903년 직할 식민지 거쳐서 76년에 완전 독립이 된 작은 나라죠. 예, 그죠? 아, 종교를 보니까 와, 기독교가 89.2%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힌두교가 2.4%고 이슬람교는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거의 90% 가깝고요. 힌두교가 2% 정도 되고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소속이면서 전혀 아프리카스럽지 않은 나라 세이셸입니다. 온도를 보면 일단 강수량을 보면 강수량이 2400mm. 저 아시아 열대기후야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강수량이 2400mm니까 한국이 1300mm잖아요. 한국의 약 2배 수준으로 비가 많이 오고요. 1월달, 2월달이 아주 많고요. 지금은 6월달이니까 이 정도 되죠. 뭐 지금 좀 비가 없는 시기고 11월부터 비가 많이 오네요. 11월부터 우기인가 봐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이제 비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평균 기온도 보면 아무래도 섬나라고 하니까 평균 기온이 27도. 야, 27도면 뭐 아주 살기 좋네요. 1년 내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평균 기온이 27도. 가장 추운 달도 뭐 1월 달도 27도. 그런데 한 달 살기 좋겠는데요. 한 달 살기. 아무래도 이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 언어가 다양하네요. 원래 고유 언어인 크레올로부터 시작해서 영어, 프랑스어 이 세 개의 언어를 다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를 보면 재밌는 게 프랑스 이민이 많대요. 프랑스 출신의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아랍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뭐 거의 혼혈 계통이네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뭐 제가 있는 맹겐보이는 거의 100%가 이슬람이고요. 아프리카지만 완전히 전혀 다른 색깔의 아프리카.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90%가 기독교. 교육열이 가장 뛰어난 나라 세이셸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했습니다.